저는 올해로 31살, 남편은 36살이고 벌써 결혼한 지 4년이 다 지났네요. 그래도 아직은 아이도 없이 남편과 신혼생활처럼 즐겁게 살고 있는데 남들 다 그렇듯 완벽한 결혼 생활은 없나 봅니다. 시가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한때는 남편과 헤어져야 하나 진지한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집안에서 외동딸로 예쁨을 한몸에 받으며 자랐고 친정부모님한테 결혼하겠다고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엄마 아빠 섭섭하게 왜 이렇게 일찍 시집 가려고 하느냐며 엄청 서운해하셨어요. 남편은 집안에 이남 일녀 중에 둘째고 위로 형이 하나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먼저 결혼해서 잘 사는 중이고 명절이 아니면 만날 기회도 없고 살면서 부딪힐 일 자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둘째라서 중간에 끼어 살아서 그런지 또래 남자들에 비해 생각하는 것도 어른스럽고 평소에 참을성도 많은 편이며 화도 잘 내지 않아요. 우리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워낙 알뜰하고 재테크를 좋아하는 남편이 돈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고 저는 남편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댁의 집안 이야기를 남편이 전부 해주지는 않았지만 시집와서 지금까지 대충 시댁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정말 가관이 따로 없어요. 첫째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 막내 신우는 막둥이의 딸이라고 오냐오냐 하면서 30살 넘어서까지 품에 끼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남편이 중간에 끼어서 살며 어릴 적 학창시절에도 옷은 형이 입던 것을 대부분 물려 입었고 좋은 건 떼쓰는 막내한테 다 양보하면서 살았습니다. 삼형제가 그렇게 크다 보니 어른이 된 지금까지 어릴 때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나 봐요. 첫째 아주버님은 집에서 비싼 과외도 시켜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서울권 대학을 나왔지만 좋은 학벌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 취업도 잘 안 풀리고 겨우겨우 아버님 인맥으로 아시는 분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그럭저럭 사는 중입니다. 엄청 많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 학벌에 어울리는 회사는 아니지만 본인이 만족하고 잘 다니고 있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 집의 가장 큰 문제는 철없는 신우인데 어릴 때부터 가수나 연예인 한다면서 20대 좋은 시간을 다 허송세월로 날려버렸어요. 본인 꿈이 연예인이라면 작은 회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노력을 하던가 그런 것도 없이 오디션 몇 번 보러 다닌 것이 전부인데 가만 보고 있으면 헛바람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30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남들한테 자기는 연예인 지망생 생활을 했다면서 운이 없어서 데뷔를 못한 것처럼 포장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멀쩡하게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진짜 연예인이 꿈이고 착실하게 노력했다면 나이가 문제겠어요? 30 넘어서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데뷔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럴 만한 사람들은 진짜 실력이 있는데 운이 없어서 못 든 사람들이겠죠? TV에 나오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데 나가도 예선 통과조차 못할 실력인 걸 본인도 뻔히 다 알고 있고 아마 전국노래자랑 본선도 못 나갈 실력이라 생각해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30 넘은 신우에게 용돈 주고 품에 끼고 살더니 얼마 전에 겨우 짝을 만나서 시집을 가긴 갔더라고요. 그런 두 형제 사이에서 우리 남편 하나만큼은 신기하게도 똑바로 자랐습니다. 시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나름 알아주는 지방국립대에서 4년 전액 장학금 받으며 졸업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공기업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큰 사고 한 번 친 적 없이 똑바로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할 때도 아주버님은 시부모 돈으로 전셋집 얻어줬었는데 저희 결혼할 때는 시부모님이 예의상 신혼여행 비용에 보태라며 1,000만 원 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그것도 적은 돈 아니고 보태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신우가 결혼도 하기 전에 차가 필요하다고 시부모에게 땡깡 부렸을 때도 4천만 원짜리 소형 외제차를 사줬었거든요. 저희 결혼한다고 주신 1,000만 원에 감사하기엔 너무 형제끼리 차별이 심한 거 아닌가 싶네요. 물론 저희 부부는 시댁 도움이 크게 필요 없긴 했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일찍부터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돈 모았고 제 돈이랑 합치고 그래도 모자란 건 은행 대출 조금 받아서 멀쩡한 신혼집 구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사치 부리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한 달 용돈 20만 원씩 가져가는데 그것도 다 못 쓰고 월말에 서로 필요한 거 사주고 외식하는 데 사용해요. 남편이 정말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 그동안은 시부모한테 서운한 것도 없었고 바라는 것도 없었는데 우리 순한 남편도 정말 화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아주버님이나 신우에 비해서 찬밥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시부모에게 소홀하게 대하진 않았어요.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이나 두 분 생신 때도 정성스러운 선물과 용돈을 챙겨드렸고 평소에도 용돈을 제 기억으로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두 달에 한 번씩은 보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여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넉넉하게 해드린 건 아니었지만 저희 기준에서는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해드리는 것에 비해서 시부모님이 저희를 생각하는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래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면 제가 왔다고 새로 밥상도 차려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미리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결혼한 뒤로는 저와 남편을 밥값 내는 사람이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이 얻어주신 집에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데 시댁이랑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빼고는 다 같이 자주 놀러 다니는 둥 평소에도 교류가 잦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야 시댁이 멀면 멀수록 좋지만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한테 와보란 말도 안 하고 부모와 형네 부부, 여동생까지 모여서 놀러 다니고 말도 없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니까 서운해하고 약간은 상처받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 집안 세 자식들 중에 가장 멀쩡하고 똑똑한데 왜 시부모는 그렇게 첫째와 막내만 끼고 사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혹시나 나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건가 싶어 언제든지 내 신경 쓰지 말고 시댁 약속 잡아서 놀러 가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냥 자긴 괜찮다면서 웃고 말더라고요. 매년 봄, 가을에 꽃놀이나 단풍 구경을 가더라도 자기들끼리 가고 여름 휴가도 저희한테는 휴가 계획 물어볼 생각도 없이 제주도에 펜션을 예약해서 저희 빼고 나머지 식구들만 낼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저희 선물이랍시고 감귤 초콜릿 하나 가져다 주더라고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어렸을 때 식구들에게 미움산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전혀 짐작가는 바가 없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본인만 잘 안 챙겨줬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준비물이나 숙제 같은 것도 남편이 직접 다 준비해서 다녀야 했대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고 스스로 알아서 했는데 몇 년 뒤에 신우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시는 거 보고 충격을 먹은 적도 있었답니다. 좋게 생각해서 다른 자식들은 나이 먹고도 앞가림 못하고 철부지라서 더 눈이 가는 거고 우리 남편은 어릴 적부터 성숙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가족들끼리 너무하다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남편에게 당신만 입양되어 온 거 아니냐고 농담으로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찬밥 대우는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까지 이어졌고 언제 제가 그걸 확실하게 느꼈냐 하면 명절에 집안 식구 다 같이 모이면 유독 일을 더 시키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은근슬쩍 제 앞에다 일거리를 쌓아주시는 기분이 들었죠.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미워한 적도 없고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고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느낌도 자주 받았어요. 저와는 다르게 형님은 굉장히 싹싹하고 시어머니에게 입에 발린 칭찬 같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가까이 살면서 자주 같이 놀러 다니면서 더 친해진 것도 같았고요. 똑같이 용돈 30만 원씩 드리더라도 저희에게 받는 건 별다른 반응이 없고 형님이나 신우가 가끔 주는 용돈은 훨씬 크게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너희들은 직장도 멀쩡한 좋은 회사 다니면서 겨우 30만 원이 뭐니? 아유, 농담이다 농담. 얘 표정 관리 못하는 거 봐라. 저희는 기껏 용돈 드려봤자 저런 소리나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형님네는 결혼할 때 집도 시댁에서 해줬으니 빚을 갚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저희가 멀쩡한 회사 다닌다 해도 월급쟁이 부부 둘이서 맞벌이로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 돈으로 적금 붓고 저희 집 살 때 대출 받은 거 은행 이자 갚다 보면 생활비는 얼마 남지도 않아요. 그 돈에서 남편이랑 제가 겨우 20만 원씩 용돈 쓰고 여윳돈 조금씩 모아서 시부모님이랑 우리 친정부모님께 용돈 한 번씩 드리는 건데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용돈 적게 준다는 말을 저렇게 돌려서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가 식구들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 들어가며 저희 부부를 무시했고 처음엔 잘하고 잘 지내보려 했던 제 마음도 조금씩 지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부모가 자식을 차별한다는 것이 정말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남편도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결혼한 뒤로 저까지 자기 집에서 무시당하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앞으로 시댁에는 자기 혼자 갈 테니 저보고는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던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가지 말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 말 듣고 진짜 가지 말까 생각도 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시댁 등지고 어떻게 살겠나 싶어서 할 수 있을 때까진 참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일이 생긴 건 작년 봄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시댁의 여자들 생일이 공교롭게도 봄에 몰려 있어요. 형님이 4월에 생일이고 저와 신우가 5월 달에 생일입니다. 형님과 신우가 저보다 생일이 빠르기 때문에 선물을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무난한 게 좋겠다 생각해서 향수를 하나씩 사서 선물했어요. 백화점에서 15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선물하느라 30만 원을 넘게 지출했습니다. 생일이라며 모이자고 하는데 그때가 평일 저녁이었고 저희 두 사람 모두 퇴근하고 시댁으로 넘어가기엔 시간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빼고 나머지 식구들끼리 모여서 생일 파티도 하고 즐겁게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생일에는 반대로 남편이랑 둘이 보냈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제 생일 선물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우와 형님이 챙겨준 생일 선물도 같이 있었고 대충 뜯어보니 제가 사줬던 것과 비슷한 가격대의 화장품이었습니다. 원래 주는 만큼 받는 거니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어머님께서 며느리 생일 선물이라며 종이봉투를 하나 더 챙겨주시더군요. 여기서 열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조용히 풀어보라 하셨는데 제대로 된 포장도 없이 빵집에서 주는 갈색 종이봉투에 비닐에 담긴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받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종이봉투에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는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차 안에서 어머님에게 받은 선물을 열어봤는데 처음 보는 브랜드의 이상한 냉동식품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냉동핫바 핫도그, 소세지 등등 어머님 댁 냉동실 구석에 처박혀있던 물건인 것 같은데 대기업 유명 브랜드도 아니고 전부 처음 보는 중소기업 제품이었죠. 어디서 저런 걸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전부 합쳐서 정가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성에도 잔뜩 끼어있고 딱 봐도 오래되어 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표를 뒤져보니 유통기한이 적혀 있었는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좋게 지나 있더라고요. 진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 자꾸 헛웃음이 나고 살면서 받아본 어떠한 선물 중에서도 단연코 이번 시어머니한테 받은 생일 선물이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어머님이 주신 종이가방 채로 던져주고 이거 전부 유통기한 지났어. 당신 어머님이 주셨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분리수거하고 올라와. 저는 화가 나서 먼저 집으로 올라갔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나이가 내일 모레면 칠순이라서 뭐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에 연락도 자주 안 하던 형님에게 전화 걸어서 어머님한테 생일 선물로 뭘 받았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생일 선물? 아, 어머님이 주신 거?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짜리 주셨어. 왜? 동서는 뭐 다른 거 받았어? 형님과의 전화를 끊고 나니 진짜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와서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때는 정말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결혼 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 엄마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화도 나고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나중에 분리수거 다 하고 집으로 올라온 남편이 오는 제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래서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백화점 상품권을 사줬는데 나는 대체 뭐냐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어디 가서 시모한테 이런 선물 받았다고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 했습니다. 남편 마음에 대못을 박는 소리였지만 그때는 너무 분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괜히 죄 없는 남편한테 화풀이하듯 이야기했고 저랑 형님을 완전히 차별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표정이 굳어져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화가 많이 난 남편의 표정은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저보고 집에 잠깐 있으라고 하더니 남편은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고 어디 가냐고 묻는 제게 그냥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뛰쳐나갔어요. 남편은 집을 나간 지 2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었어요. 혹시 속상한 마음에 밖에 나가서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혼자 먹고 있진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이 집을 나간 지 2시간이 훌쩍 지났을 때 기다리던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남편이 시댁으로 찾아갔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시모가 하는 말이 나는 그게 오래된 물건인 줄 정말 몰랐다. 아는 사람한테서 비싸게 주고 산 거야. 너가 뭔가 잘못 본 거 아니냐?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유통기한 지난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누구는 백화점 상품권인데 누구는 핫바 소세지라니. 어머님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제 화만 돋구더라고요. 끝까지 자기는 억울하다며 좋은 물건을 줬는데 제가 뭘 잘못 알았답니다. 너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둘째가 저렇게 화가 났어? 괜히 오해 없도록 너가 이야기 잘해야 한다. 시모 전화 끊고 20분 정도 지나니까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어딜 갔다 왔냐고 물었더니 시댁 가서 뒤집어 엎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앞으로는 명절이건 누구 생일이건 자기 엄마 집에 갈 필요 없고 괜히 연락도 하지 말래요. 그냥 당신한테 시댁은 없는 셈 치고 살라고 하길래 방금 전에 어머님 전화 받았다고 말했더니 제 핸드폰에서 시부모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남편 말로는 예전에 어머님 친구분이 아르바이트로 그런 냉동식품 만드는 공장에서 잠깐 일을 하셨는데 그때 싼 맛에 싸게 사서 냉동실에 쟁여놓으셨다고 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질려서 안 먹고 처박아뒀다가 제 생일 선물이랍시고 주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앞으로는 자기 집에 용돈 보낼 필요도 없고 생일이나 어버이날이건 뭐건 제가 신경 쓰고 선물할 필요도 없답니다. 그냥 우리 친정만 신경 쓰고 살라고 자기네 엄마는 첫째 아들 며느리랑 막내딸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저는 그냥 며느리 하지 말고 장모님 딸로 살라더군요. 남편이 제 편 들어주고 인연 끊고 살라고 하니까 머리끝까지 차오르던 분노가 조금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짜 명절이고 시부모 생신이고 전부 무시하고 살았어요.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왕 시집 왔으니 시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지지 않게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이유 없이 저를 무시하고 밀어내시니까 더 이상 저도 방법이 없네요. 그때 일로 저도 완전 실망했고 살면서 이런 대접을 남에게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보낸 용돈도 아깝고 신우 생일 선물 사준 것도 아깝지만 그냥 다 인생 수업하느라 수강료 낸 거라 생각하고 다만 앞으로는 시가 사람들 얼굴 안 보고 사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죠. 그리고 올해 한 가지 즐거운 소식이 들렸는데 저를 그렇게 차별하시던 어머님이 똑같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처녀로 살던 신우가 올봄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돈 많은 집에 시집 간다면서 처음엔 엄청 좋아하셨다네요. 하지만 지금 3달도 안 지났는데 그 집에서 신우를 너무 괴롭힌다 합니다. 이혼하고 싶다며 저희 시댁으로 도망 나온 것도 몇 번 있었고 지난주에는 한밤중에 울면서 결혼 생활 못하겠다며 찾아왔었답니다. 그 집 시어머니가 저희 신우에게 대학도 못 나왔고 무식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며 엄청 구박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쪽 집안이 돈이 워낙 많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아주 깨속은 맛이 따로 없습니다. 며느리를 대놓고 차별하고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더니 자기 딸이 그 입장이 될 줄은 몰랐겠죠. 남편은 빨리 돈 더 모아서 시댁이랑 멀리 떨어진 동네로 이사가자 하네요. 어차피 연 끊고 안 보고 살 생각이니 시모가 찾아올 수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어머님한테 저희 두 사람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데 앞으로도 서로 얼굴 안 보고 살면 저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